예, 안녕하세요. 레이지TV입니다. 오늘은 조던 원 미드 브레드 제품의 간단한 컬러링 커스텀 작업을 통해서 오지 컬러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링 작업에 앞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유명한 그 NBA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NBA에 이제 데뷔하면서 처음에 신었었던 시그너처 제품이고요. 그 시그너처 중에서도 그 마이클 조던이 몸담았었던 시카고 불스 컬러의 가장 대표적인 그 팀 컬러인 검은색과 빨간색의 조합을 갖고 있는 신발로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처럼 뭐 스니커를 좋아하거나 혹은 NBA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요즘에 이제 조던 원 제품이 인기가 많으면서 그 공홈이나 이런 데서 발매하는 제품을 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졌고요. 뭐 드로우라든가 뭐 가서 선착 발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참여하지를 못할 뿐더러 또 참여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또 구해지는 사람들은 또 이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이트를 통해서 리셀을 하게 되고 그 리셀 가격이 건펄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컬러로 거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뭐 구하기에도 그다음에 그 구한 이후에 신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번에 그 나이키 공홈에서 13만 9천 원이라는 뭐 정가 가격으로 발매가 되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물량을 이번에 좀 준비를 했었던 관계로 저희가 좀 공홈에서 드로우라든가 이런 뭐 선착 같은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라도 손쉽게 좀 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제품을 받아보니까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만듦새가 또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하이탑 제품, 여기가 좀 더 높은 오리지널에 가장 유사한 실루엣으로 나온 오지 컬러 제품들은 가죽이라든가 이런 로우 메터리얼들이 다 뭐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고가의 그런 좀 럭셔리한 부분들이 좀 느껴지게 원자재로 쓰였지만 미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신스틱 레더라고 합성 가죽이라고 하죠. 그 합성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가까이서 보거나 하면은 그런 그 원자재에 대한 조금의 아쉬움이 사실은 남아 있지만 뭐 가격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게다가 또 만듦새 자체가 이번에 평상시 나이키답지 않게 박음질이라든가 뭐 재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접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잘 나와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의 색깔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꿔보는 작업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색 작업을 위해서 어떤 뭐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페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페인트를 이번에 좀 구입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엔젤러스라고 그 슈 페인트 전용 제품들을 출시하는 회사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요게 예, 일단은 검은색으로 칠하려고 하니까 검은색 페인트를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플랫 블랙 엔젤러스라는 제조사에서 나온 플랫 블랙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플랫 블랙은 뭐냐면 무광 검정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컬러링을 하려고 하면은 뭐 유광과 무광이 있는데 그 이번에 조던 미드 같은 경우에는 유광보다는 사실 무광에 가깝고 또 완전히 무광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발용 페인트 외에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또 보조제가 필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게 요게 피니셔. 그러니까 일단은 페인팅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발라줘서 색감이 좀 묻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도색한 작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피니셔인데요. 요게 이제 같은 제품 제조사에서 나온 엔젤러스 매트 아크릴 피니셔. 예, 요 부분이 이제 좀뭐 페인트 작업을 하고 나서 발라주는 건데 요거를 사용하고 나면은 조금 광이 많이 반짝반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 또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피니셔로서. 그래서 요게 뭐 인터넷 검색 결과 피그마리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요것도 매트 피니셔. 예, 이렇게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용량이 아까 이제 페인트하고 같이 보여드리면 요게 118ml가 4온스, 예, 요것도 동일한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피니셔 같은 경우에 50ml, 조금 더 좀 용량이 작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한 2만원 했고, 요게 한 15,000원인가 했나요? 그리고 요것도 한 2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정도 가격이 좀 들었고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1온스짜리가 있고 4온스짜리가 있는데, 4온스짜리를 구입한 이유는 뭐 이번에 처음 도색 작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검정 컬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쓸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살 때 조금 더 대용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 차이도 사실 1온스 대비 1온스가 만원인데 1온스 대비로 4온스가 가격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밖에 안 비싸기 때문에, 뭐 가성비 따졌을 때는 이 정도 컬러에 이 정도 도구면 가지고 있어도 추후에 쓸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하기 전에 사실 먼저 선행해야 될 작업이 디글레이징 작업입니다. 디글레이징이라고 하면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반짝이거나 좀 부드러운 부분을 뭐 지우는 작업,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예, 요거는 다이소 같은 데서 구입한 리무버, 그 여성분들 아세톤, 그러니까 그 네일 바르시는 거 지우는 그 아세톤이고요. 요거는 저렴하게 한 3,000원인가 4,000원인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요 이제 면봉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페인팅 작업을 하면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옆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묻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마스킹 테이프, 이런 부분들의 마스킹 테이프를 또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페인팅 붓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작업이 처음이라 어떤 사이즈가 맞는지, 사실 여러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맞을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2호하고 3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 조던 미드 브레드 컬러의 이런 슈레이솔 부분에 됐을 때, 3호 같은 경우, 요 3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보이시나요? 요 정도의 두께감과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요게 좀 손쉽게 많은 부분을 한 번에 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호가 대신에 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조금 섬세한 작업이나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원치 않는 요런 부분들에 묻을까봐 이렇게 2호도 같이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2호는 3호 대비로 조금 더 작고요. 3호가 가로가 한 1.1mm 정도 11mm 정도 나오고, 2호가 한 8mm 정도. 보시면 이 정도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작업을 뭐 저도 사실 첫 작업이라 굉장히 서투르고 아마 엉망으로 작업을 할 것 같기에, 일단은 좀 사이즈가 다른 붓을 구매를 해서 작업을 조금 더 그나마 좀 만족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도색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디글레이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글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세톤을 면봉에 발라서 도색을 하고자 하는 슈레이솔 부분에 먼저 꼼꼼하게 닦아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서 이 부분이고요. 구입을 하려고 재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에서 디글레이저라는 제품을 아예 판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제가 조금 아까 구입한 저 아세톤보다도 좀 비싸고, 그다음에 아세톤을 가지고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추가적인 그 가격 부담은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세톤을 구입해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대면 이렇게 조금 빨간 게 묻어나고요.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명히 요게 그 작업이 되어서 이제 출시를 할 때는 여기에 아마 도색이라기보단 사실 염색이겠죠. 이 가죽에 대한 염색을 하고 나서 또 그 위에 마감재 같은 부분을 발라서 색깔이 오래 지속되거나 이제 가죽의 손상이 좀 되는 부분을 방지하려고 이제 제조사에서 아마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글레이징 작업을 해서 그 제조사에서 먼저 작업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워야,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페인트를 칠해야 그 페인트가 좀 더 잘 여기 달라붙어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디글레이징 작업을 스킵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디글레이징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넓은 표면은 당연히 머릿속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하다 보니까 이런 모서리 부분들 있죠, 끝 부분들, 여기 가죽이 동그랗게 말려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디글레이징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건 마스킹 작업입니다. 제가 사실 작업을 먼저 시작해 버려 가지고 영상 플레이 오늘 누르는 걸 까먹어서 어느 정도 좀 작업을 했는데요. 예, 이제 마스킹 작업이라는 건 여기 있다가 요 작업을 한 이후에 요 페인트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칠할 건데, 이렇게 칠하다 보면은 이런 데다가 원치 않는 부분에 이제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치 않는 부분에 미리 이렇게 테이프를 발라줘서 나중에 묻더라도 고기를 테이프를 제거하면 그 이제 원치 않는 부분에 묻은 그 물감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선행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 선 라인 맞춰서 먼저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가죽 작업이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부분에 두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런 부분을 칠하다 보면 요런 데도 이렇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까지 고려하셔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감아 주시면 나중에 페인팅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제 색깔이 묻는 거를 최대한 억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죽이 이렇게 틈이 있다 보니까 그 틈에 이렇게 그 가는 샤프 펜슬 같은 거 이용해서 요 마스킹 테이프를 꾹꾹꾹 눌러 가지고 요 밑에까지 넣어 주시면 요렇게 부분에 이렇게 엣지에 따라서 전혀 이제 빠지는 부분 없이 모두 마스킹 테이핑 작업이 좀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데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요령이 조금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하실 때 두께인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마스킹 테이프이 몇 밀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좀 두꺼워요, 생각보다는. 그래갖고 이렇게 두꺼운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요거에 한 반 정도 되는 얇은 두께로 구매를 하시는 게 작업하실 때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이걸 쓰면서 계속 찢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작게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붙이기 좀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게 테이핑이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좀 곡면 처리 이런 부분들이 큰 테이프보다는 좀 두께가 얇은 테이프들이 이렇게 좀 작업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더 원하시는 그 높은 페인팅 완성도를 구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 마스킹 작업은 다 끝난 이후에, 양쪽 그 켤레가 다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완성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군데의 마스킹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첫 작업이라 굉장히 어설프긴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좀 요령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여기가 가죽을 하나 더 떼고 그 위에다 가죽을 하나 더 뗐기 때문에 요만큼의 층이 생기는데, 이따 페인트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여기가 최대한 이제 묻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야 여기가 검은색이라 어차피 검은색 페인팅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가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마저 신경이 쓰이신다면 요 부분에 요 가죽의 두께만큼까지도 요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찢어서 이 부분에다가 먼저 두께 부분에다가 먼저 이렇게 대신 다음에 여기를 손톱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요 박음질과 박음질 사이에 저 잠깐의 틈으로 요 마스킹 테이프들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깔끔한 그 면을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업을 추천드리고, 여기도 이 부분도 작업하실 때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느질이 여기가 되어 있고 요만큼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들면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손톱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꾹꾹꾹꾹 밀어 넣으시면 꼼꼼하게 빈틈 없이 마스킹 테이프 작업이 다 되실 거고,
추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도색 작업을 하시고 한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띄워버리면 원치 않는 부분에 그런 페인팅이 묻는 그런 현상을 최대한으로 좀 최소화 시키시면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 작업 퀄리티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페인팅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페인팅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플랫 블랙 아까 골랐었던 페인트를 고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은 넓은 면적을 먼저 이렇게 좀 칠해보려고 사무붓을 먼저 꺼냈고요. 나중에 엣지 부분에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는 2호 붓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일단 페인팅 작업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잉크를 충분히 흔들어 줘가지고 잉크 자체에서 얼룩이 좀 이렇게 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어디는 묽고 어디는 진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정보를 찾아서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거를 오픈을 해서 그리고 페인팅 작업을 제가 여기저기서 좀 찾아보니까 보통은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 페인팅의 그런 뭐 농도의 차이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페인팅을 한 2회에서 3회 정도를 해서 완벽하게 컬러링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피니셔를 바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획은 요거를 3회 이상 도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계획이니까 그거를 작업하실 때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저와 같이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농도가 좀 진해 보여서 일단은 1회 도포 중인데 생각보다 물감이 생각이 농도가 좀 짙어서 처음엔 저는 발라주고 나서 조금 마르면 이 빨간색이 도로 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은 붓으로 이렇게 넓은 부분에 조금 빨리빨리 발라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바르고요. 나중에 모서리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부분은 일단 얼추 발랐고 이제 모서리 부분들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작업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언급했던 대로 이 가죽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 부분들의 그 동글동글한 그 가죽의 두께 부분들까지도 빠짐없이 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회 작업 중이고요. 제가 1회 작업을 하면서 조금
팁이라면 팁? 예, 하면서 좀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잉크를 많이 이렇게 흔드시고 충분히 흔드신 다음에 뒤집어서 흔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뚜껑을 연 다음에, 사실 이 잉크가 굉장히 좀 진하고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유 흘렀네 조금.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를 잉크를 너무 이렇게 푹 담궜다 빼시면 붓에 너무 많이 묻으니까, 여기 이렇게 입구 주변에 있는 벽 쪽에 이렇게 닦아 보시면, 벽 쪽으로 이렇게 훑으시면서 붓에다가 이렇게 잉크를 묻히셔서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한꺼번에 좀 너무 많은 양의 잉크가 묻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는 뚜껑을 좀 닫아 놓으시고, 두 번째는 이 모서리 부분을 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모서리 부분과 저 안쪽에 있는 안감에 이제 천이 닿긴 하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검은색으로 지금 도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부분이 두께가 좀 있으니까, 여기만 이제 바르시고 나서 입고 나서 딱 두시면 이 부분이 안 칠해졌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칠하실 때 이 모서리 부분을 꼭 칠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감을 찍었을 때가 농도가 좀 제일 진하고 제일 잘 스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때 발라주시면 실에 좀 잉크가 많이 푹 스며서 이게 나중에 말랐을 때 실만 좀 빨간색이 남아있으면 좀 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이 생각보다 완전히 까맣게 잘 안 칠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농도가 진한 물감이 묻어있을 상황에서 이렇게 실 부분을 칠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은 완성도가 있는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차 도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로 좀 열로 좀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1차 건조를 시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도색이긴 해도 제가 좀 농도 짙게 두껍게 덧발라서 그런지 지금도 거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곤 있지만, 그래도 추후에 2차 작업을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차, 지금 1차 작업만 했을 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휴 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간 그 원래 색상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여긴 어차피 신발끈을 넣으면 뭐 어차피 가려질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틈새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이는 약간의 그 붉은 기운들이 살짝 보이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한 번 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왼쪽이고 여기 오른쪽이고요. 예, 그래서 2차 작업까지 발라보고 3차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안 할 생각이고, 그래서 2차까지 다시 한번 2회 도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회차 도색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붉은색이 이제 이런 바닥면에서 문득문득 보이던 부분들이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틈새나 이렇게 그 가죽의 두께 부분들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던 그런 붉은 기운들을 최대한 안 보이게끔 다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까지 도색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색상이 사실 그 2회차까지 단 도포한 상황의 색상 톤이 가장 그 원래 있었던 그 오리지널 블랙 색깔 톤과 좀 비슷비슷해서,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 이제 작업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도 이런 컬러감이 이제 오래 가고, 요거가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손이나 의류나 묻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색깔이 다시 한번 붉은 기운이 올라올 수 있어서 피니시 작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2회차 도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뭐죠? 예,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면 아마도 마스킹 테이프 때문에 묻지 않았었던 그런 붉은색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그 붉은색이 아직은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까지 마지막으로 그 세부 마감을 한 다음에 피니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마스킹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죽을 요 박음질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들이면 이렇게 틈새가 들릴 때 그때 그 틈에 박아 놓은 이 뭐였죠?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작업을 할 때 요 부분 밑에 이렇게 박음질하고 요 가죽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계속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밀어 넣었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면 깔끔하게 제거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이시나요? 아까 처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때는 그냥 꼼꼼하게 좀 페인팅을 하고 마스킹을 붙이지 말까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에 이렇게 검은 페인트가 묻어 있죠. 이걸로 봐서는 원치 않는 부분에 페인트가 묻는 거를 그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틈새도 여기를 이렇게 좀 벌려주고 최대한 그 페인팅한 부분은 아직도 손이나 이런 데 묻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피해주면서 다른 부분의 가죽을 이렇게 좀 벌려서 그 틈새에 있는 틈새에 들어간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띄워주는 작업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나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틈에 아직도 그 마스킹 테이프 자국 때문에 그러니까 도색이 잘 되지 않은 이런 빨간색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에 잘 안 남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틈새에 아직 붉게 보이는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 도색을 다시 한번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도색과 함께 3차 그 세부 도색까지 완료한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고 작업하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구석구석 틈에도 이제 마지막에 붓질을 한번 더 하면서 아주 빈틈 없이 잘 칠해져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신발 이렇게 딱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조던 원 미드 브래드 건바를 사면서 제일 원했었던 게 그 오지와 똑같은 컬러링을 만든다가 목표였는데 아주 굉장히 흡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뭐 스스로도 지금 좀 뿌듯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피니셔 작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이 지금 상태에서 피니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셔는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샀는데 요거 하나는 엔젤러스에서 나온 아크릴 피니셔고 요거 하나는 다른 거는 피그말리온에서 나온 매트 피니셔인데 둘 다 매트긴 하지만 인터넷 서치 결과는 얘는 바르면 좀 광이 많이 난다 라는 평이 많고 얘는 매트 피니셔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매트하다라는 평이 있어서 일단 이 두 가지를 한 번씩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젤러스 매트 아크릴 피니셔를 발라서 좀 광이 나더라도 이걸로 먼저 1차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위에다가 이걸 발라서 그 얘를 통해서 좀 반짝반짝하게 생긴 광을 없애서 중간에 값을 찾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죽이 무광이긴 하지만 가죽 특유의 살짝 광이 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지금 매트 그 페인트만 발랐었을 때는 이런 광이 돈다기보다는
예, 얘도 좀 지나치게 매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피니셔를 바르면 아마 이런 정도의 중간 정도의 은은한 광이 도는 그런 버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면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잘 흔들어 주시고요. 흔들어서 이 용액이 안에 잘 섞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아크릴 피니셔라는 게 굳으면 뭉치거나 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얇게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서리에도 꼼꼼하게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발끈을 맬 거고, 그러면 신발끈을 뭐 묶었다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마찰이 발생해서 이 도색이 벗겨질 가능성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티는 안 나겠지만, 그리고 또 지금 작업하면 아마도 뭐 앞으로 이거를 뭐 보강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할 때 잘 해주고 그냥 열심히 입고 신으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꼼꼼하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바를 때 좀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이게 얼룩이 생기거나 그 우유 빛깔의 그런 뭉침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1차 피니셔를 발랐고요. 엔젤러스 피니셔를 바르고 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사했었던 것처럼 좀 반짝반짝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졌고요. 아까 페인트만 발랐었을 때는 사실 광이 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예, 광이 좀 눈에도 딱 띄게, 또 지금 조명을 받고 있긴 하지만 눈에 딱 띄게 광이 더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 가죽이고 원래부터 검정색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엔젤러스 용액을 처음 뜯고 나서 이제 이 왼쪽 신발에 처음 발랐는데, 여기는 좀 광택이 덜합니다. 이쪽도 바르고 이쪽도 발랐는데 광택이 좀 덜한 반면에 이쪽은 왼쪽에 비해서 좀 더 광택이 좀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젤러스 피니셔는 무광이긴 하지만 광택이 좀 많이 돌고요. 요 광을 없애는 2차 피니셔로서 뭐였죠? 예, 피그말리온 예, 피니셔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동일하고요. 작업 결과를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2차 그 피그말리온 마감제를 바르고 있는 작업이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마감제를 바르면서 좀 하나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 마감제 병에다가 이렇게 풍덩 빠뜨렸다가 빼가지고 바로 바르면, 한마디로 흥건하게 바르면 이 그 아크릴 피니셔가 너무 많이 묻으면서 뭉치거나 허옇게 일어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푹 담그셨더라도 최대한 이 입구에다가 이렇게 붓에 먹어 있는 피니셔를 최대한 양을 줄여서 많이 줄인 다음에 발라야지 뭉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원하는 정량대로 잘 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피그말리온 피니셔를 바르니까, 아까 그 엔젤러스 마감제를 발라서 윤이 반짝반짝 났었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싹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마감제를 바르지 않았었을 때, 그 도료만 발랐었을 때 그 매트했었던 그 느낌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바르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반짝반짝해져서 앞전에는 좀 걱정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다 없어지고, 사실 너무 윤이 좀 안 난다? 좀 너무 지나치게 매트해졌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매트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이 나거나 혹은 광이 너무 나지 않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처음에 엔젤러스를 바르고 두 번째 피그말리온을 발랐었을 때 지금 이렇게 요 정도로 변화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오지 형태의 느낌을 내는데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건조가 어느 정도 완성된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2차 피그말리온 도료까지 발라서 건조가 어느 정도 완성된 부분이고, 이 왼쪽은 지금 막 발라서 아직은 이렇게 젖어있는 기운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드디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마감제까지 바른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원래 검은색 파트였던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비해서 지금 새로 작업한 이 부분이 전혀 위화감 없이 잘 작업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하는 사람이 할 만한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원래부터 조던 원 건빨 오지 컬러 이렇게 갖고 싶으셨던 분들은 아주 조금의 금액과 조금의 노력과 시간을 더하면 더욱더 만족스러운 제품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그 슬램덩크 작가분인 그 타케이코 이노우의 만화가 분께서 그 강백호가 요 칠하기 전 버전,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을 신고 있는 그런 그 일러스트를 올려주셨는데, 그걸 보시면서 또 그냥 굳이 작업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오지 건빨 컬러를 싶으셨던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그 만족도를 훨씬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